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과 함께 프로젝트 통합과학의 신민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모 해설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풀리긴 풀렸어, 맞추긴 맞췄어, 하지만 조금 고민을 오래 했다, 또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런 즉각적인 여러분들 스스로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해설 강의 준비했고요.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이게 내신에서만 끝날 게 아니야. 언제까지?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틀린 것들, 오개념들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사실 선생님도요 이거 아예 일부러 안 풀었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푼다라는 생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봐요. 기본량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기본량 뭐였지, 얘들아? 식기 직전 온광물. 식기 직전에 따뜻한 광물이다, 이 뜻이야. 맞죠? 오케이? 그렇게 외우라 했어요. 식기 직전 온광물. 식기 직전 온광물. 기억나죠? 오케이? 자, 이거 뭐예요? 시간. 얘는 뭐예요? 길이. 얘는 전류. 질량. 그 다음에 얘는 전류, 온도, 광도. 그 다음에 물질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라고 했네.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유도량이 되는 거야. 자, 유도량은 뭐지? 아까 내가 말했던 식기지정 온광물, 걔네들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나타낸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은 3번이네. 속력이죠. 속력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잖아.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였어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그러면 시간당 이동거리죠. 맞죠? 자, 거리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가 되겠습니다. 미터. 자, 그래서 미터니까 뭐야? 길이죠. 길이. 그러면 시간도 길이도 뭐예요? 여러분들 기본량이죠. 식기 직전 온광물에 포함되죠. 자, 그럼 걔네들을 나눠서 표현한 값 바로 뭐야? 속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량은 속력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래요. 사실 얘들아 1, 2번 정도는 지문을 다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적혈구가 지금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7 곱하기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들아 이 수소 원자의 지름은 어떻게 돼, 얘들아? 엄청나게 작죠?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1승 나노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작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3번 문제 보시면 강우량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연속적인 거야, 불연속적인 거야? 불연속적인 뭐예요? 디지털 우량계를 썼대요. 이 디지털 우량계, 자,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와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비교했어야 됐지, 맞지? 아날로그는 뭐였어요? 연속적이었어요. 맞지? 그리고 용량이 겁나 컸어. 그리고 얘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디지털은 뭐야? 이진법을 쓰죠. 01, 01, 1111, 000,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상대적으로 저장 용량이 훨씬 작고요. 편집과 또 저장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신호는 뭐다? 아날로그 신호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 값은 연속적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헤이, 디지털이에요. 그럼 얘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럼 틀렸네요. 이 우량계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요. 자,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지? 센서가 필요했어. 맞죠? 자,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죠. 사실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동시에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정보는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날로그가 손상되기 쉽죠, 저장이나 전송할 때. 그래서 바뀌었네요. 오케이. 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A의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검은색 배경에 뭐예요, 얘들아? 밝은색 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생님 PPT화 시키면서 그게 조금 잘 안 나타나게 된 건데, 자, 다시.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검은색 배경에, 검은색 배경.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검은색인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밝은색 선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방출이고 얘는 흡수 스펙트럼인데, 흡수 스펙트럼은요, 뭐였죠? 연속된, 맞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관측한 스펙트럼의 파장 영역은 동일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색상 반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 얘는 뭡니까, 얘들아?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에 얘네가 이렇게 검은색 선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선의 위치, 굵기, 개수, 색깔 등을 통해서요, 우리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하고요, 선폭, 흡수선의 세기를 통해서 우린 뭐다? 질량비, 밀도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자, 방출 스펙트럼이죠. 오케이, 방출된 빛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찍힌 게 아니라 일부분이 찍혔죠. 자, 그렇다는 것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와 B는 동일한 원소다. 자, 동일한 원소면요, 선의 위치가 완전히 같아야겠죠. 다르네요. 틀렸습니다. 자,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한다. 만약에 B가 존재한다면 모든 B의 선이 다 겹쳐야겠습니다. 겹치는지 한번 볼게요.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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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B 말고도 다른 원소가 존재할 뿐 B는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답 몇 번이에요? 기억 디귿이니까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빅뱅 이론에 대한 문제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뭐였죠?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35승초 때 뭐가 일어나? 기본 입자가 탄생하죠. 자, 이때 기본 입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전자와 쿼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낮아지면서 이 쿼크끼리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양성자는 뭐예요? 업쿼크 2개하고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다운쿼크 2개하고 업쿼크 하나였죠. 맞죠? 자, 그 다음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끼리 만나서요. 이때 여러분들 그 결합 비율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합 비율. 자, 그러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나서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빅뱅 후 38만 년 후죠. 38만 년 후에 약 3000켈빈이 됩니다. 3000켈빈이 되면 전자의 속도도 늦어집니다. 늘어져서 원자핵과 결합을 해서 원자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생성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기본 입자에 되냐? 맞죠. 자,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했는데 원자핵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헬륨 원자번호 몇 번? 2번. 그러니까 양성자 몇 개? 2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질량수가 4인 헬륨이라고 하면 2, 4 헬륨인데 원자핵이 돼야 돼. 원자핵이라는 것은 전자가 아직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그럼 대각선으로 빼주면 현재의 전자수가 된다고 했지? 왜요? 플러스는 1은이니까. 자, 그럼 내가 전자를 원래 중성 상태일 때 2개 가지고 있었는데 1은 전자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2 빼기 2는 0. 오케이, 하나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질량수가 4니까 중성자가 2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수 빼기 원자 번호는 중성자 수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인데 얘는 전하량 0, 얘도 전하량 0, 얘는 플러스 플러스죠. 여러분들 원자 핵은요 항상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온도가 더 낮아지죠. 자, 그래서 나시기가 더 낮게 되겠습니다. 이게 3000켈빈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기억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봐봐. 화합물 A, B래. 그럼 화합물은 뭐야? 화학 결합에 의해서 합쳐진 물질을 했지. 근데 화학 결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물론 이제 금속 결합도 있지만
그게 이온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줘야 돼. 공유 결합은 비금속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거. 왜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 맞지? 얻으려는 애들끼리 만나? 그러면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뭐예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야.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양이온. 전하를 띈 이자. 근데 전하가 플러스네 양이온. 얘는 뭐야? 전자를 얻어서 뭐야?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전자의 출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그렇지. 안정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자, 18쪽 한번 말해봐. 시작. 노블가스죠. 귀족가스. 헬륨, 네온. 뭐야? 아르곤입니다. 오케이? 자, 원자 번호 2018. 맞지? 뭐라고 얘들아? 2018. 맞아? 어허.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네요. 2, 8. 어우, 10개. 누구의 전자 배치라고 있는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라고 있는 거다. 오케이? 적어주세요.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야. 근데 니네가 선생님이 제자라면 내가 뭐라고 했니? 얘들아, 이 플러스를 1은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그러면 1은 전자 몇 개다? 하나다. 알았죠? 그럼 하나 잃어서 10개가 됐으니까 잃기 전엔 11개지? 누구야? 나트륨이야.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나트륨 몇 번? 11번. 11 빼기 1은 10. 네요. 됐지?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들아, 마이너스는 얻은이라고 했지? 자, 하나 얻어서 10개 됐으니까 나는 원래 9번이었던 거죠. 오케이? 9번 누구야? 플로린이죠. 9번. 한번 해볼까? 9 빼기 마이너스 1은 10. 알았어? 끝. 자, 그러면 B의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B이온이라고 해서 그냥 B라고 했어. 그냥 B라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플로린 자체를 말하는 거야. F-가 아니라 F라고. 중성 원자를 말한다고. 따라 288. 시작. 288. 그럼 첫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9개밖에 없네. 그래서 7개네요. 자, 그러면 얘는 안정한 헬륨의 전자 배치니까 이용할 수 없어. 맞죠?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 이게 바로 뭐야? 원자과 전자수야. 원자과 전자수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풀면 바보야. 사실 FCl-BrI, 플로린은 뭐야? 그렇지, 17쪽이죠.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지. 이렇게 바로 나오셨어야 돼. 자, 그 다음.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는데, A가 더 크네요. 네. 자, 같은 주기다라고 했는데 3주기 1쪽, 얘는 뭐야? 2주기 17쪽이죠. 내가 뭐라 했어?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몇 주기 몇 쪽 다 알아야 된다 했지, 맞지? 3주기 17쪽 뭐야? 그렇지, 염소지. 만약에 대답이 안 나왔잖아, 얘들아. 그거 해야 돼.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껍질이 원래는 원자 상태일 때 3개고 얘는 2개니까 3주기 2주기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한번 채우자. 자, 내가 몇 주기 몇 쪽 무조건 외우라고 했지. 이거 뭐가 1주기 1쪽 수소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주기 16쪽 뭐야? 산소죠. 오케이? 얘는 뭐고? 황.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나 16쪽이야. 내가 어떻게 외웠어? 자, 육류야. 육고기가 육고기가 내 앞에 있어. 어우, 육고기가 내 앞에 있는데 왜 기침을 하지? 자, 육고기가 내 앞에 있어. 그럼 어때? 기분이 좋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그렇지? Oh yes. 이랬지, 맞죠? 집에 갔더니 육고기가 있어. 와우, 족발 있어. 와우. 치킨 있어. 와우. Oh yes. 알았지? 자, 선생님은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이라고 했지, 맞지? 기억나니? Oh,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알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꼭 족 단위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7쪽 FCl-BrI죠. 그러면 Cl이겠네요. 지울게요. 의미 없으니까. 자, 2족이야. 베릴륨, 마그네슘이죠. 베릴륨, 마그네슘, 3주기 2족, 마그네슘. 바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를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얘는 비금속이죠. 1족이지만 비금속이다 했죠. 자, 비금속입니다. 야만 뭐야? 금속이네요. 자, 갈게. B와 산소와 공기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한 가지이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자, 얘하고 얘도 공기결합 할 수 있겠죠. 맞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공기결합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비금속들끼리는 공기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수소하고 염소는요. 누구야? 산소와 공기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CD2래.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난 거지.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온이 될 때, 자, 몇 번이야? 12번이니까 몇 개 잃어야 돼? 2개 잃어서 누구? 네온의 전자 배치. 자, 그 다음에 Cl은 몇 번이야, 얘들아? 시작. 17번이죠. 그러면 하나 얻어서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될 거야. 자, 근데 잃은 전자가 2개인데 얻은 전자가 하나일 수가 없겠지. 그래서 Cl-는 2개일 거야. 오케이? 하나씩 얻는 놈이 2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전기력이 생겨요. 근데 이 전기력이, 자,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안 가. 계속 유지가 돼. 머무를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 이게 바로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몇이다?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성 화합물의 화학식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MgCl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은 닥치고 무조건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얘로 보여야 돼. Mg+하고 ECl-. 오케이. 자, 그러면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죠. 자, 맞고요. 그다음 공유하는 전자 쌍수는요, B2가 D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B2 뭐냐? O2죠. D2는 뭐냐? Cl2죠.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게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줬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6개지, 맞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지? 그럼 니캉네캉 공유결합 몇 번 하고? 2번 하고. 공유결합 못하는 거 몇 개? 2개. 그래서 2+2다 이렇게 외우라고 자, FCl, BRI야. Cl만 할게요. 자, 원자과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지? 그럼 니캉네캉 공유결합은 한 번 할 수 있고요. 못하는 거 3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한 번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공유전자쌍은 3개다. 그래서 공전 플러스 비전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님 제자면 무조건 산소 하자마자 2+2 이렇게 나왔어야 돼. 자,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 수는 뭐야? 곧 결합선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봐봐. 헤이, 또 다른 CL이 여기 있어. 자, 니캉, 네캉 하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아르곤의 전자배치, 아르곤의 전자배치. 8개, 8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됐어? 그러면 이걸 공유전자쌍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홀전자가 하나 있으면 공유전자쌍도 한 쌍이고요. 자, 얘를 스트럭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구조식이 되죠. 오케이? 그럼 결합선도 몇 개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합선수가 바로 뭐야? 공유전자쌍수야. 결합선수. 자, 그러면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 2개인데 2+2. 얘 입장에서 결합선 2개에 비공유선 2개. 자, 얘 입장에서 2+2가 돼야겠지. 됐죠? 오케이? 자, Cl은요 1+3. 오케이? 그럼 결합선 하나에 비공유선 3개죠. 그러면 공유전자 쌍수는요,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2개, 얘는 단일결합이니까 1개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겁나 쉽네. 자, 그 다음 이거 뭐지? 알칼리 금속에 관한 거네. 봐봐. 알칼리 금속이 왜 알칼리 금속이었지, 얘들아? 그래, 물에 넣어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이야. 물에 넣으면. 기억나니? 자, 대표적인 1족 알칼리 금속을 한번 말해볼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이 있어. 근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까지 외우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러면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물론 이 나트륨은 산소와도 엄청 반응을 잘하죠. 알칼리 금속은. 그럼 물과 산소하고 반응을 잘하니까 어떻게 된다 했지? 그렇지, 검게 변한다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얘네들 광택을 잃는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네가 반응을 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썼지, 얘들아? 석유나 벤젠이나, 맞지?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니까 산소죠. 오케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와 뭐예요? 물, 수분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 얘들 봐봐. NaOH가 나오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했었지? 기억나니? 오케이? 자,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겠어. 맞지?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자, 어차피 수소는 2의 배수야. 반응 전에 2의 배수야. 그러면 수소를 짝수로 만드는데 얘가 홀수잖아? 1 곱하기 2야. 나트륨 그럼 2개 나오지? 2개. 그 다음에, 수소가 그럼 몇 개 나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총 4개가 나오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네. 산소 확인해보면 서로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네, 얘들아.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니? 금속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눈에 뭐로 보여야 돼? 이온결합 화합물로 보여야 돼. 자, 선생님이 식염 뒤에다가 많은 자료를 줬어요. 보충 자료를 줬는데 거기에 보면 다원자 이온이 있어. 주기율표하고 다원자 이온.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뭐로 보여야 되냐면 얘는 이온결합체니까 뭐야? Na 플러스와 뭐로 보여야 된다? 시작. OH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 OH-는요, 쓴맛이 나요. 쓴맛. 무슨 맛이 난다고? 쓴맛.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한다? 염기성이라고 해요.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이 OH- 때문에 염기성을 띠고요. 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뭐다? 페놀프탈레인을 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붉은색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그럼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근데 염기성일 때만 뭐다? 붉은색으로 변했었죠. 무무북. 맞죠? 기억나니? 무무빨주노초파. 무무빨주노초파. 무무빨은 뭐야? 시작. 페놀프탈레인. 맞지? 빨주노는 뭐야? 빨주노는. 그렇지. 메틸 오렌지. 자, 근데 빨노노로 나온다고 했어. 빨주노 또는 빨노노로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그 다음 노초파야 뭐야? BTB 용액입니다. 꼭 기억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에서 A의 단면에 은백색 광택이 금방 사라졌대요. 이거 뭐야? 그렇지. 한번 써줄게. 이러려고 지금 해설 강의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얘가 은백색을 띈단 말이야. 근데 산소와 만나요. 얘 Na2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맞지?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말이야. 얘는 Na 플러스고 얘는 O2-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잖아. 이온결합 화합물이 될 거야. 자, 그러면 Na 플러스는 몇 개 있어야 되고, 2개 있어야 되고, O2-는 하나 있어서 2대1로 결합을 하겠죠. 자, 개수 맞춰주면요. 나트륨 2의 배수네요. 야, 자, 2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 2개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봐봐. 얘네 둘 중에 개수가 작은 게 누구니? 산소가 더 개수가 작지, 맞지? 그러면 산소를 보면 얘가 2의 배수야. 어차피 짝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 1 곱하기 뭐다? 2. 그러니까 아까 얘를 1로 놨을 때 그래서 나트륨 2 이것보다는 산소의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온 결합이 등장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성물이면 자, 딸의 비금속을 짝수로 시작. 그렇죠. 비금속을 짝수로 만들자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겠고요. 나트륨은 몇이 된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대 1대 2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은백색의 광택을 띠지만 얘는 뭐다? 광택을 띠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광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산소와 반응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기억은 수용액의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페놀프탈레인. 오케이? 무무북. 석유에 넣어서 보관하면요. 산소하고 물하고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되겠습니다. 얘들아, 뭐 문제는 간단한데 쌤이 일부러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 자,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의 모습이래요. 그러면 얘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까지 만들어진 거지. 맞나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들아?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서 뭐가 된 거야? 철이 만들어진 거야. 자, 얘들아, 이 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어야 돼. 알겠니? 1억 켈빈이면 1에서 2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엄청 무거운 철, 26번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려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30억 켈빈 이상이어야 돼. 와, 미쳤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이렇게 높기 위해서는 중력 수축이 엄청 세게 일어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질량은 누가 더 크다? 나가 질량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는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자, 그럼 뭐예요? 나가 훨씬 더 높겠죠.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시속 폭발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는요, 이 초시속 폭발은 뭐니, 얘들아?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단계에서 등장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인 거지. 맞죠? 우리 탄소하고 약간의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한번 말해볼까, 얘들아? 시작. 주계열성부터 출발하자. 시작. 주계열성, 그 다음 뭐야? 적색 거성. 그 다음 행성상 성은 플러스보다 백색 외성이었어요. 초인수 폭발은 얘가 겪겠죠. 오케이?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인데요. 네, 한번 볼게. 자,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맞죠?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원자번호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 이거는 얘들아, 화학결합의 성질에 관한, 문제죠. 얘는 뭐 그냥 표도로 내가 엄청 자세하게 맨날 설명하는데, 어렵진 않지.
자, 이온 결합물 있고 공유 결합 물질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패킹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자, 소금의 녹는 점 말해볼래, 얘들아? 소금의 녹는 점 801도였어. NaCl,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 뭐예요? 801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상온에서 대부분 솔리드 상태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양이온, 음이온 뭐야?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들의 흐름,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솔리드일 때는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따라 용융액, 시작, 용융액. 자, 얘를 녹였어. 801도를 만족시켰어. 그러면 얘 어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느슨해지겠지. 으하. 알았지? 그러면서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리퀴드 용융액 상태에서는 흐를 수가 있다. 됐나? 자, 이제 수용액 상태야. 얘들아, 따라 이온 음료 시작. 그래요. 물 분자는 극성 분자라고 해. 오케이? 약간의 부분 전하를 띄워. 부분적으로 전하를 띄워. 어렵지, 얘들아. 오케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를 띈 입자인 뭐예요? 이온들을 잘 녹여냅니다. 이걸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물 분자가 감싸는 현상을 우리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수화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양이온도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동동동. 음이온도 물 분자에 둘러싸여 동동동 떠 있는 상태죠. 오, 자유로워. 오케이. 자,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하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유결합 화합물들은요, 다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요? 니캉, 네캉. 자, 안정화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공유를 해요. 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유 결합하는데 전자를 다 써요. 그럼 전자는 뭐야? 전하를 띤 입자죠.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를 모두 다 사용합니다. 그럼 남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지 않겠죠. 오케이. 자, 근데 예외가 있긴 해. 대표적인 게 뭐 그래핀, 흑연 이런 것들은 뭐야? 전류가 통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흑연, 그래핀 같은 것들은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은 전류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염화수소 기체는 HCl은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비금속. 그런데 얘는 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온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암모니아 기체도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 덕분에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염산도 존재하지 않고 암모니아 수도 없고, 맞지? 그냥 뭐라고 했냐면 뭐 설탕 이런 것만 있어. 황산고리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물에다 넣었네. 그 전원장치에 연결했네. 근데 얘는 전류가 흐르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 수용액 상태지 이거네. 끝났지? 그럼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지, 얘들아?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 정답 1번이네요. 자, 얘 나트륨, 금속, 염소 뭐야?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 설탕 어떻게 돼요? 맞니? 탄소, 소로 끝나면 비금속이랬어. 수소, 산소, 소소소. 얘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포도당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황산구리는 뭐야? CuE 플러스가 SO2 마이너스.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자, 여기 구리 떠있잖아. 칼륨 떠있잖아. 이런 것들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는 둘 다 공유결합이고. 오케이, 정답 1번이네요. 자, 이해 가시죠?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원래 한 10문제 풀고 칠판 지우고 깔끔하게 가려고 했는데 뭐 필기를 거의 안 해서 깨끗해요. 그래서 그냥 갈게요. 조금 더러워지면 잠깐 끊고 갈까요? 자, 이거 봐. 판의 경계래요. 와. 해양판이래요. 와.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 얘들아? 그렇지. 알고 있을 거야. 자, 이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야. 판과 판 사이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는 거지. 맞지? 자,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뭐예요? 마그마의 상승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이렇게. 맞지? 해저산맥이 만들어지겠죠. 해저산맥. 그러면 이 해저산맥의 중심부를, 골짜기를 포함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우리 뭐란다? 해령이라고 했어, 해령. 근데 해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령이 있네, 얘들아. 너 여기 반드시 못 그리지? 됐니? 더러워졌어, 칠판이. 오케이? 이해가 돼? 자, 그럼 얘도 이제 해령이야.
자, 우리 발산형 경계라고 했죠. 발산형 경계에서 이 해령에서는요,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천화라고 했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기억나니? 따라 해령 부근의 변환 단층 시작. 얘를 화살표를 좀 길게 해보자, 얘들아. 좀 길게 해보자. 그러면 이쪽은요, 이쪽 단층은 왼쪽으로 가고 나도 왼쪽으로 가.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나도 오른쪽으로 가. 물론 상대 속도 차이가 나면 뭐 지진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지. B가 있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아래쪽은 왼쪽으로 가는데 위쪽은 오른쪽으로 한다고. 맞지? 드드드드드. 판과 판이 어긋나는, 하지만 판의 생성과 소멸은 일어나지 않는 보존되는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 이름이 바로 뭐야? 변환 단층이죠. 자, 이 변환 단층에서 뭐가 일어나? 시작. 천발 지진만 일어나. 됐지? 오케이?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A입니다. 얘 발산형 경계잖아. 발산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죠.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식어서 굳으면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이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 B에서는 해령이 발달한다는데 B는 변환 단층이죠. 그래서 A에서 해령이 발달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되게 쉽게 2번이네. 자, 화산 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자, A는 해령이니까 화산 활동이 있지만 B는 거의 있다 없다.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 표는 전기적 성질에 따른 몇 가지 물질을 구별했다라고 했죠. 자, 우리 무조건 나오는 게 뭐야? 전류가 잘 통하는 뭐야? 도체. 맞지? 자, 그 다음 전류가 다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뭐야? 시작. 부도체. 맞죠? 절연체. 이제 부도체를 또 절연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 성질을 띠는 거야. 그래서 온도나 빛이나 압력 조건 등등 또는 불순물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는, 오케이? 딱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 바로 뭐예요? 자, 어떨 때는 도체, 어떨 때는 절연체의 성질을 갖는 바로 뭐예요? 조건에 따라 하는 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규소하고 저마늄이 있었죠. 저마늄, 우리 게르마늄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자, 이게 실리콘이에요. 맞죠? 자, 도체는요, 금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 은, 구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부도체는 뭐 유리, 고무 이런 것들, 전류 잘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뭔 소리야? 그렇지? 기억에는 금속 들어가겠죠. 고무는 부도체입니다. 절연체예요. 적어두세요. 기억과 니은은,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 기억은 니은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어우, 완전 당연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저마늄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자, 우리 저마늄이나 실리콘, 이 규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 이 순수한 14족으로만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불순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양공이 생기죠. 오케이? 자, 그걸 우리 뭐라고 했지? 불순물 반도체라고 했고, 그 중에 뭐야? P형 반도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족에다가 15족을 더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5니까 9가 되잖아. 옥텟 규칙 만족하고 8 제거해봐. 1 남는다고. 뭐야? 자유전자가 맞아. 자유전자가 생겨. 그러면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하는 뭐야?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래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불순물을 추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어우, 문제를 안 풀었지만 뭔가 느낌이 학생 B가 되게 영리해 보여. 근데 학생 B는 학생 A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자, 시험 보다가 선생님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 안 돼. 자, 가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무슨 광물? 시작. 규산염 광물. 시작. 규산염 광물이다. 알지? 규산염 광물에 대한 이야기네요. 여기 써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석이래요. 와우, 휘석. 얘들아, 휘석에 대한 정보 한번 말해볼까? 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치동 학교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엄청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단대부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울 때, 단대부고랑 뭐다? 휘문고 알았지 뭐. 그래서
이제 단대국어 애들한테는 야 단대국어보다 휴문고지 이러고 휴문고보다 단대국어지 뭐 이러면서 외우게하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단사슬 구조가 바로 뭐였다? 휘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규소하고 규소가 있습니다. 자, 말단은 제외하자. 말단은 제외해보자. 왜냐면 우리는 질량 몇 그램 안 돼도 이 단사슬이 거의 무제한으로 있어.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말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알려준 게 있었는데 얘네를 선으로 이렇게 이어보자라고 했었지. 잠깐만. 자, 그러면 봐보자. 산소가 이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맞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규소와 산소를 공유하는 건 하나, 두 개야. 공유하지 않는 건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공유하는 산소수가 몇 개다? 두 개고. 얘는요. 이게 나야? 이 규소가 나야? 그러면 이 절반만 내 거야. 이 절반은 얘 거거든. 마찬가지야. 이 절반만 내 거고 이 절반은 얘 거야. 알았지? 자, 공유산소수에서 나한테 할당되는 것은 2분의 1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은 산소수가 있는데 공유하지 않은 거 몇 개야? 자, 하나, 두 개. 이거는 오롯이 내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규소야. 내가 얘인데. 알았지? 오롯이 내 거야. 그럼 봐봐. 규소 원자 한 개당, 나 하나당 할당되는 누구? 시작. 산소 원자의 개수의 비를 한번 보자고. 자, 오롯이 내 거인 거 뭐다? 두 개하고 이 중에서 절반만 내 거라고 했지? 그래서 오케이? 1. 절반만 내 거야. 2분의 1 하면 그럼 총 몇 개? 시작. 3개가 되죠. 그래서 규소하고 산소의 결합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유하는 산소수는 몇 개다? 2개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규소, 산소, 비금속이니까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죠. 학생 A 상당히 똑똑합니다. 자, 그 다음 휘석입니다. 휘석은 규소 원자 1개가 산소 원자 4개,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삼연체 모양을 기본 단위라고 했어. 이거 봐봐요. 얘들아, 이 휘석 같은 걸 뭐라고 해? 얘들아? 그렇지.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죠. 미안해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죠. 근데 규산염 광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석영, 장석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얘를 우린 규산염 삼연체라고 해요. 얘네들 모양이 삼연체를 정삼각형 4개를 가지고 있는 삼연체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봐, 이런 규산염 삼연체가 계속 뭐한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산염 삼연체가 보다 단위체가 되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오케이, 다시. 규산염 삼연체가 단위체가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는 뭐다? 기본 단위는 뭐다? 규산염 삼연체다. 자, 그래서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삼연체 모양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단위로 한다. 맞습니다. 오, 학생 B 똑똑해요. 역시. 자, 그 다음 규산염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규소 뭐예요? 반도체의 원료가 되죠? 오케이, 규소 저마늄. 자, 그래서 맞습니다. 와우, 다 맞았네요.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복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이거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구나. 한번 볼까? 헤이, 잘 봐. 우리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이 있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이 돼주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였어요. 맞나요? 얘가 몇 퍼센트였지 얘들아? 시작. 99.985%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얘들아 뭐가 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 자, 얘가 0.013%입니다. 그 다음이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보다 조력 에너지가 있었고 얘가 0.002%였습니다. 맞니? 선생님이 몇 와트인지도 다 외우라고 했었지? 뭐 17.3 뭐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근원을 한번 말해보자. 자, 태양 에너지는 뭐야? 시작. 수소 핵융합 반응. 맞지?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방사성 동위,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을 방출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플러스. 자, 우리 지구가 만들 때 미행성체 충돌해서 만들었지? 근데 이 충돌 당시에 열이 다 빠져나갔다, 안 빠져나갔다? 안 빠져나갔다. 그래서 지구 생성 당시에 축적된 열.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말해봐. 지구 생성 당시 축적된 열 플러스 뭐다? 그렇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오케이. 조력 에너지는 뭐예요? 시작.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거리가 가까운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밀물과 썰물 뭐예요? 오, 달이 떴어. 달이 지나갔어. 맞지?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네. 맞지? 밀물, 썰물 뭐예요? 조력 에너지죠. 자,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기상현상은 어떻게 일어나요? 물이 증발되고 물이 순환돼야 돼. 맞지? 뭐예요?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것이죠. 자, 화산가스 분출한다는 것은 화산활동이 있었던 거야. 자, 화산활동은 지각변동이고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조력 에너지다 라고 했는데 맞네요. 자, 그 다음 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 중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한다. 근데 나가 99.98%죠. 엥. 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화산가스 분출은 뭐예요? 화산활동에 의한 거지. 화산활동에 의한 거죠. 그럼 화산활동은 지각변동이니까 지각변동은 직권이라고 했어. 직권. 그 다음에 가스의 분출이잖아. 맞지? 대기 중에 가스가 대기 중에 퍼지는 거니까 뭐야?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직권, 기권입니다. 그래서 직권, 수권 아니야. 오케이? 제가 틀렸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다. 얘들아, 모의고사 푸니까 너무 재밌는데? 너 이제 재밌니? 내 얼굴이? 막 이래. 야, 봐. 헤이. 자,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긋자. 알지? 뭐 한지? 알았죠? 오케이. 자, 얘는, 표층 수온이 약 한 14도 정도 되네요. 우리 지구 대기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거든요. 거기랑 되게 비슷하네. 왜 그럴까요? 대기랑 뭐요? 물은 만나 있죠. 표층에서는 만나 있죠. 그래서 열 평형이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다? 중위도 지역이 되겠고요. 표층 수온이 겁나 넓네요. 겁나 높아요. 오케이? 23도 막 이래. 뜨거, 맞지? 자, 얘는 단위 넓이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많이 받는 저위도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거의 뭐 4도씨야, 4도씨. 거의 4도씨야. 얘는 바로 뭡니까, 얘들아? 고위도, 극지역이 되겠죠. 중위도의 특징을 보시면 혼합층이 크게 발달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람이 겁나 세. 아우. 바람이 뭔지 알아? 이 중위도에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야. 아무튼 바람이 겁나 세.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 다음 수온 약층, 그 다음 심해층.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죠. 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0에 가깝기 때문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 저희도는 무역풍이 있는데 무역풍 좀 약한가 봐. 맞지? 오케이? 혼합층이 얕고요. 수온 약층이 크게 발달하죠. 수온 약층이 크게 발달해. 자, 수온 약층이 발달한 정도는 우리가 뭘 보고 보냐면, 자, 심해층과 뭐예요? 혼합층의 온도 차이를 보시면 돼요. 온도 차이 이만큼인데 중위도는 이만큼이지 누가 더 크게 발달해서 저희도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기온 변화가 거의 없어. 왜 그럴까? 애초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고위도는요, 표층 수온이나 심층 수온이나 거의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 해상의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 야, 이래서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냥 편집 없이 갈게. 알았지? 내가 지금 문제를 문제 안 풀어봤다는 증거가 여기. 쪽팔려. 상관없지? 자. 같은 해역이야. 같은 해역이야. 자, 그런데 시기가 다른 거야. A 시기하고 B 시기네요. 자, 그럼 표층 수온이 높은 얘가 뭐다? 저희도랑 똑같은 그래프를 가진 얘가 뭐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네. 같은 해역이면. 알겠습니까? 여름 온도가 높을 때. 자, 그것보다 온도가 더 낮은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뭐 가을 또는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 뭐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아이고 얘를 왜 했지? 쓸데없는 걸 했네요. 복습했지? 오케이.
그럼 해상의 기온은요, 대기의 온도는요. 자, 대기의 온도는 표층성과 열평형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지? 맞지? 그럼 뭐다, 얘들아? 얘가 뭐냐? 쏘리. 이 점선이 B식이네요. 그 다음에, 실선이 A식이네요. 그러면 B시기가 더 높다라고 해야겠죠. B시기가 더 높네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요. 혼합층의 두께는 A가 더 두껍죠. 오케이. 자, 심해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심해층은, 여기가 심해층이죠. 심해층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죠. 오케이. 맞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얘들아? 이렇게 나왔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읽어야겠어. 자, 그림 가는 인공위성 A가 지구 주위를 원동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 B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봐봐. 자유낙하라는 워딩이 있으면은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 공기 저항 없이 오로지 only 뭐에서 시작. only 뭐에 의해서만 그렇지 중력만 작용했을 때야.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우리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는요. F는 ma인데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그 일정 값을 상수라고 하죠. 9.8이라는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상수인 G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뭐 하냐면 자, 등속 원운동을 해요. 뭐라고? 등속 원운동.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이 인공위성은 접선 방향으로 뭐 한다?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해. 그런데 누가 자꾸 끌어당겨? 지구가 끌어당기죠. 자, 그러면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일 때는 얘들아 시작. 수직일 때는 자, 얘들아 예를 들면 쥐불놀이에 막 쥐불놀이 하다가 끈이 딱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 날아가잖아. 맞지? 그게 그 순간에 운동 방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방향은 계속 변해. 방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이 평행사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공이 여기 있는 거지. 인공위성이 여기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인공위성의 위치가 변해요. 그렇다는 건 방향이 변한다는 거지. 하지만 속력은 일정합니다. 등속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변해요. 오케이? 적어놔. 그래서 얘는 방향이 변화된다. 오케이? 하지만 뭐다? 속력은 일정하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요, 오로지 뭐만 받아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만 힘을 받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기억할지 모르겠어. 자, 얘네들 사이 단위 시간당 거리가 1이라고 하면 그 다음이 뭐다? 3이다. 1, 3, 5, 7, 9. 기억날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요.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방향은 변하지 않고 방향은 일정합니다. 오케이? 자, 하지만 가속도가 있지? 가속도가 뭔데?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야. 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 속력은 변화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A가 누구냐? 인공위성이야. 선생님,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아니잖아요. 아우. 잘 봐. 속도는요. 선생님이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 물리 처음 할 때 선생님이 스칼라량과 벡터량 이야기를 했어. 스칼라량은 뭐만 있는 거? 크기만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벡터량은 크기 플러스 방향이 있는 거. 양 플러스 방향이야. 근데 속도, 뭐 도로 끝난 애들 있지 얘들아. 무슨 도로 끝난 애들. 얘네들은 다 뭐다? 벡터량이야.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그러면 속도가 뭐였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속력이지. 근데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 변이, 시간분의 변이면 그럼 변이 자체가 벡터니까 보다 시간분의 변이가 되면 속도고요. 변이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시간은 스칼라량이야. 그럼 스칼라분의 벡터 한 스푼이니까 이 속도도 벡터량이라고 했어. 그렇구나. 방향이 포함된 개념이구나. 그러면 이 속도가 뭐하는? 변하는, 알지? 더할 가 또는
이제 가감속도라고 해서 가감속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 즉 딸의 속도가 변하는지. 시작. 그러면 속력과 방향 모두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아.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은 거야. 그럼 가속도는 0이야. 그런데 얘는 뭐가 변화되기 때문에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뭐다?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네. 자, 이거 그 신화랑 신념에서 엄청 많이 다루는 문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죠. 자, 그 이유를 말해볼까, 얘들아? 자,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할 때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요.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쪽으로 운동할 거야. 운동하는데 같은 방향의 힘을 받아 빨라지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내가 이쪽으로 운동할 거야. 근데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 느려지지. 알겠지? 오케이. 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얘 등가속도 운동이야. 왜? 가속도가 일정하지? 자, 그 다음 A와 B에는 모두 중력, 지구 중력이 작용을 하죠. 정답 5번이네요. 네,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칠판이 깨끗한데? 그냥? 지금 화면을 봤을 때? 자, 한번 보자. 아, 이거 뭐 충격력 문제 같다. 느낌이 맞지? 이렇게 봉신? 이런 느낌인데? 한번 볼게. 자, 임펄스, 충격량은요.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F 델타 T, 그냥 따라 FT. 시작? 오케이. 그래서 가수 중에 FT 아일랜드가 있거든? 그럼 FT는 아일랜드야. 알았지? 이렇게 외워도 돼. 자, 그러면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이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매트를 쓰든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충격량이지. 맞지? 얘네들 충격량은 일정할 거야. 이거 일정하다는 표시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런데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봉신? 맞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계란을 얘들아 땅바닥에 떨어져 봐. 그러면 어떻게 쨍그랑? 맞지? 왜? 힘을 받는 시간이 짧거든. 그런데 푹신한 매트에다가 또는 방석에다가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해요? 봉신?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오케이. 그 이유는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애들아, 충격량은 예고예요. 충격력이야. 충격력은 힘은 작아지는 거야. 자, 힘의 정의 말해봐. 시작.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맞지? 그러면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쳐보자. 그러면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이 0이야. 그러면 모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난 다 알갈. 알았지? 그대로. 알았어? 자, 그래서 나는 사람 봉신 그대로. 알았지? 안전한 겁니다. 자, 그럼 충돌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는 충격력은 줄어듭니다. 근데 충격력이 얘들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얘를 평균으로 만들어준다 했지? 오케이. 왜? 얘의 민넓이하고 얘의 민넓이가 같아. 알았지? 이 민넓이가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이 평균값으로 바꿔준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평균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평균 힘의 값도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증가 감소가 있어야 되겠다. 증가 감소 어디 있냐? 여기 3번에 있네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다음. 자, 질량이 동일하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자, 그럼 낙하 시간 서로 같겠네. 맞지? 자,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 얘들아. 자,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뭐라고 얘들아? 시작. 중력이야. 근데 얘의, 얘의 양만 따지면 중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중력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 무게라고도 하죠. 그러면 얘는 mg잖아. 그러면 질량이 서로 어떻다고 했어? 같고 9.8 변하지 않으니까 뭐다? 무게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가 느끼는 중력의 크기, 무게는 같은 거야. 중력의 크기도 같고.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 자, 이동거리를 우리는 h라고 하죠. height,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어떻게 구했어? 시작. 2분의 1 gt 제곱이었죠.
오케이. 자, 그럼 낙하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루트 G분의 2H다. 이렇게 됐어. 야가 무슨 말이냐? 야는 안 변해. 근데 같은 높이야. 높이만 같으면 낙하 시간은 같다 이거야. 동시에 떨어진다 이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 무슨 운동 한다고? 포물선 운동. 오! 저를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얘네가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 얘들아. 그럴 때 기억날지 모르겠다, 얘들아. 막 이제 같은 시간이니까. 자, 수평 방향으로는 뭐 한다고 했지, 얘들아?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이야? 0이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한다 했지.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뭐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했지, 맞지? 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지.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B야, B.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같은 시간이라 했지. 시간이 같아야 돼. 왜? 자유낙하 한 시간,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연직 방향 운동 시간이 같기 때문에 수평 방향 운동 시간도 같은 거야. 알겠지? 야, 연직 방향으로 2초 운동했는데 수평 방향 한 20초 막 운동할 수 있냐?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요. 오,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중위권 학생들에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얘들 봐봐. 그럼 얘는 수평 방향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야. 반면 B는 어때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훨씬 더 크죠? 맞죠? 이해가 돼요? 자, 전체가 D라고 했고 얘가 2D라고 했으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2배가 돼야 돼. 즉, 수평 방향 속력은 몇 배다? 2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렇죠. 아우, 중요한 거네. 자,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자, 순간 속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맞지? 처음 던진, 얘가 만약에 얘가 5m/s 였어, 얘들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 10m/s로 쏜 거지. 맞지? 자, 여기서 2배로 쏜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A의 2배다.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서로 같다고 이제 동시에 떨어져. 왜? 연직 방향 운동은 높이에 의존하거든. 알지?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봐봐. 얘도 같고 얘도 같잖아. 그러면 높이가 4배면 뭐다? 낙하 시간이 2배가 되는 거야. 루트 H에 비례하니까. 알겠지? 오케이. 근데 높이가 같으니까요. 서로 같다라고 고쳐주세요.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어디냐? 3번이겠다. 18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에 관한 문제네요. 막단백질이랑 한번 해보자. 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경로 1과 2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얘는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지, 맞지? 자, 그 중에 저 막단백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통로 단백질과 뭐야? 운반체 단백질인데 그 중에 통로 단백질을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단백질에 의한 뭐다? 촉진 확산이고요. 촉진 확산. 선생님, 확산 아는데 왜 써줘요? 자, 확산은 뭐야? 입자 운동의 증거죠. 입자 운동의 증거죠. 알겠지? 자, 그럼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인지질 이중층은 무한대로 있어, 거의. 맞지? 무한대다. 단순 확산이다. 자, 그러면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니까 농도가 증가할 때 확산 속도 빨라집니다. 촉진 확산은요,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는 해. 근데 모든 단백질이 이용될 때에는 더 이상 속도 변화가, 확산 속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오면 뭐다? 촉진 확산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고 했었지, 맞지? 자, 인지질은요, 친수성 머리가 존재한다고 했어, 맞지? 얘는 뭔데, 얘들아?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 그러면 이 글리세롤에 뭐가 있냐면 물과 친한 부분이 있어. 물과 친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 이걸 인산기라고 하거든. 인산띠가 이렇게 있어. 인산이 있어. 근데 이 인산이 물과 친하다? 예를 들면 인산 이거지. 만약 자, 얘가 물과 만나면 이래 되거든? 이온이 만들어져, 이온. 그러니까 물과 친해. 알았지? 그래서 이 기억은 친수성 머리다. 물과 친한 머리야. 그 다음,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이야. 알겠어요? 자, 지방은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꼬리는 안 친하네. 그래서 얘는 꼬리인데 물과 친하지 않은 걸 소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성 꼬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A는 단백질이다 맞고요.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이라고 했지. 어디야? 기억이죠. 오케이. 오, 이거 틀려서 기억이야. 자, 그 다음 투가 단순학산이죠. 이와 같은 경우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다. 포도당은 얘들아 촉진학산이죠.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온은 촉진학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야? 친수성 물질. 친수성 물질은 촉진학산. 그 다음, 지용성 물질이나 입자의 크기가 작은 뭐 산소기체, 이산화탄소 기체와 같은 것들은 단순학산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은 원을 통해서 되죠.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번. 이거 하고 칠판 한번 지울게요. 자, 보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나왔어요. 자, 수소가 산화됐는데 안정하면 물이야. 근데 과하게 산화됐어. 이게 과산화수소죠. 자, 그러면 안정한 물이 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산소가 나올 겁니다. 개수를 맞춰주면 2가 되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이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쓰죠. 맞아?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은 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려봤자 기포가 발생이 안 해? 산소 기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야. 왜요? 활성화 에너지가 겁나 커서. 근데 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상처가 나면 이 혈액 속에요. 효소가 들어있어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효소는 뭐야? 생체 촉매. 촉매는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라는 생체 촉매는요. 정촉매로 작용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줘. 그러면 아까는 높은 살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겁나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카탈레이스와 같은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된다? 산소기체 발생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생체 촉매 말고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냥 촉매는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망가니즈가 대표적이야. 이산화망가니즈. 그래서 MnO2가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기포 발생 정도 A, B를 비교하니까 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얘는 많이 발생했다. 그럼 얘 효소가 있었다는 거지.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간하고 감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자즙이네. 그러네. 그럼 얘 효소가 있고 감자즙이야. 얘는 그럼 증류수겠지.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B, 얘가 A가 되는 거네. 그렇지? 자,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카탈레이스는 효소죠.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 말해봐. 니네 이거 읽어볼래? 뭐라고 읽어?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 난 이거 키키키 이렇게 읽거든? 그럼 이거는 선생님은 히히히히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 대부분이 크크크크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봐. 이건 어떻게 읽어? 키득이지, 맞지? 그럼 키키키도 맞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 개소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히응 개소리가 아니었지? 히응. 알았지? 자, 얘네들이 다 뭐야? 단백질로 된 거야.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가자. 시작.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알았지? 그럼 카탈레이스 효소예요. 효소니까 뭐야? 단백질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요. 카탈레이스는요. 뭐예요? 단백질, 과산화수소의 기질 특이성을 발현해서, 오케이? 기질 특이성. 과산화수소라는 기질이 뭔데? 반응물을, 오케이? 에만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생체 촉매가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는 다른 물질을 분해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대 반응을 빠르게 하는 정촉매 역할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실험으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나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지죠? B에서가 작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이면 얘는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반응열은 똑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겠지?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자, 내가 넘어야 될 산이야. B에서는 이만큼이라면 A에서 이만큼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B에서가 더 작다죠. 오케이? 더 작다. 틀렸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네, 3번 되겠습니다. 짜잔! 엄청 깨끗해졌지?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 여기 초록색 동전잎을 쌓인 모양, 이게 바로 뭐야? 엽록체죠. 얘는 핵이겠고요. 선생님, 핵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거 핵공이야, 맞지? 자, 전사된 RNA가, 정확히 말하면 mRNA, 전령 RNA가 빠져나온 구멍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 점박이가 있어요. 맞지? 얘는 뭘까? 얘는 이 주머니가 겹겹이 쌓인 미로 모양. 이거 뭐야? 시작. 소포체. 그럼 소포체 주변이나 세포질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 라이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자, 엽록체에서 뭐가 된다?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핵 안에는 산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핵, 뉴클레익, 산성, 엑시드, 뉴클레익 엑시드 물질이 들어있지, 맞지? 자, 대표적인 게 뭐야? DNA, R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왜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오케이? 자, 기억. A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A는 뭐예요?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죠. 그럼 포도당이 분해되는 건 호흡이잖아. 얘가 호흡이잖아, 얘들아. 주의해야겠다. 호흡. 그럼 호흡은 어디야? 여기 있네. 핫도그, 맞지? 핫도그에 케찹 착착 뿌린 거지, 맞지? 얘가 뭐예요? 시작.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호흡이 일어나는데. 이거 틀렸으면 좀 아깝겠다. 그림 잘못 봐서 틀린 거니까. 맞지?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두 가지 뭐야? 시작. 엽록체와 세포벽. 야, 우리가 세포벽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린 먹이 섭취해야 되는데 세포벽이 있어. 형태유지. 뭐야, 이제 세포 보호대. 안 되지. 알잖아. 먹이 섭취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야, 내가 광합성하면 돼, 안 돼? 엽록소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 엽록체는 비대너질 흡수하기 위해서. 내가 슈렉이니?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엽록체하고 세포벽, 맞지? 을 제가 나머지는요, 공통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B도 뭐다?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 C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맞네요. 정답 몇 번이야? 네,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뭐냐, 이건? 야, 이거 전사와 번역이네요? 가자. 이 문제 좀 어렵게 좀 나오지. 딱 봐도 쉬워 보이는데? 가자. 헤이. 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맞지? 가닥 하나의 유전 정보를 카피해서 태어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mRNA죠. 자, 이런 과정을 카피한다. 트랜스크립션. 영어는 트랜스크립션이고요. 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NA가 DNA의 특정 구간을 이렇게 카피해서 나갔어요. 이 특정 구간을 뭐라고 하지? 하나의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 지인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하나의 유전자에 대한, 하나의 형질에 대한 정보를 카피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에 도착하냐? 라이보솜에 도착하죠. 어디요? 시작. 라이보솜. 자, 그럼 이 라이보솜에서 뭐 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면 해석해서요. 뭐 한다? 단백질을 합성을 해내죠. 자, 이런 과정을 트랜스레이션, 번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DNA, 전사, RNA, 번역, 단백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번역해야 될 삼염기 서열, RNA의 삼염기 서열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불렀고요. DNA의 삼염기 서열을 우리는 뭐랬죠? 삼염기 조합. DNA 삼염기 조합. 알았지? 삼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습니다. 트리플렛 코드.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염기 서열 3개당 코돈, 즉 코돈 1개당 염기 서열 3개당 다른 말로 코돈 1개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뭐야? GUC네요. 그럼 얘가 G. 그 다음에 얘는 U. 그 다음 뭐다? C가 되는 거지. GUC.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어떤 것을 주형 가닥으로, 어떤 것을 가닥 1과 2 중에 어떤 것을 주형 가닥으로 삼았을까요? 봐봐. 헤이. 너희 붕어빵 알아? 붕어빵 만드는 거 봤어? 자, 붕어빵이 틀이 있지, 맞지? 틀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부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차오르겠지, 맞지?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붕어빵은 통통하게 태어나는 거야. 내 틀은 오목했는데. 이해가요? 자, 그러면 붕어빵의 틀은 오목했어요. 하지만 붕어빵은 볼록한 겁니다. 그럼 나의 주형은 뭐다? 얘였다는 거지. 맞지? 주형, 틀주야. 그래서 이 가닥 1이 주형 가닥으로 쓰였네요.
즉 전사에 쓰인 가닥입니다. 따라 전사에 쓰인 가닥.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틀로 이렇게 찍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주형 가닥에 상보적 관계에 있는 가닥이 있을 거야. 이 문제에서는 to가 상보적 관계에 있는 거, 주형 가닥에 상보적 관계에 있는 거, 얘랑 모양이 거의 유사해요. 알았지? 모양이 같겠죠? 코돈이, 알겠죠? 다른 말 RNA 염기가. 됐나요? 그럼 봐봐. T 대신에 U만 집어넣으면 돼.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가닥. DNA에서, DNA가 두 가닥이잖아. 주형 가닥의 상보적 가닥하고, 오케이? 이 RNA는 되게 똑같아. 알았지? 뭐만, T 대신에 U만 넣어주면 돼. 그럼 봐봐. 헤이, T 대신에 U. C 그대로. G 그대로. 됐지? 그럼 여기 G 그대로. 됐니? G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U 대신에 뭐 넣으면 돼? T. 그 다음에 얘 뭐 넣어주면 돼, 얘들아? 그렇지? G. 아, C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시작. 그대로 G, C, G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기억 한번 해볼까, 얘들아? G의 상도적인 거 뭐야? 사이토신 C고요. 자, T의 상보적인 거 A, C의 상보적인 거 G가 되겠지. 끝났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기억, RNA 합성에 사용된 주형 가닥은 1이다. 맞고요. 기억과 니은이네. 기억과 니은의 구한인의 개수는 서로 같다. 아니죠. 얘는 하나, 얘는 두 개네. 틀렸네. 그러면 GCG니까 GCG 여기 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얘가 되겠네. 오케이. 됐나요?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22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삼엽충. 얘들아. 잘 봐. 우리 조선시대의 동전을 엽전이라고 하지. 그럼 동전이 이렇게 엮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바닥에 내려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근데 이걸 엽이라고 해. 엽전, 엽. 근데 엽이 한 줄, 두 줄, 세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이야. 이게 바로 뭐야? 삼엽충이지. 쉬워? 겁나 쉬워? 겁나 쉽지. 자, 그럼 이 삼엽충은 뭐다? 고생대 말에 멸종한, 고생대에 살다가 고생대 말에 멸종한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그 시대를 해줘. 그럼 고생대야. 참고적으로 우리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들이 있었지. 플러스 필석까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병신인가 필석 이렇게 외웠어요. 병신인가 필석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건 기억해야 돼. 이게 고생대야. 여기다 필석까지. 자, 방추충,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시작. 고생대. 됐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지시대 지구 평균 기온 변화라고 했는데 얘들 봐봐.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얘들아 5.41학년에서 고생대 시작이 여러분들 5.39학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어떤 교재는 아직도 46학년 전이다 이렇게 지구가 시작된 거, 지지시대 시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45.67학년 이렇게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이제 고생대가 될 거고 얘는 중생대가 될 거고 얘는 뭐다? 신생대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안 써질 거야 원래는. 알았죠? 학교 내신에는. 그럼 고생대의 맨 처음이 뭐냐면 해양생물종이 대폭발했지. 해양생물종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오케이? 왜요? 해양의 산소량이 증가했거든.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 이걸 대폭발을 캄브리아라고 해요. 그럼 고생대를 또 6가지 기로 나눌 수 있거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야. 페른기 때 판기아 형성하고 대멸종이 일어나고 석탄기에 석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 육상 식물이 육상을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오존층이 형성된 건 뭐다? 실루리아기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제가 좀 하나 팁을 주면 이번에 중간고사 볼 거 아니냐, 맞지? 그거 내가 팁을 줘야지. 고생대 초야. 그러면 해양동물과의 수 변화가 이렇게 주어져. 이런 식으로. 이건 뭐라고? 해양이야. 1차 대멸종,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이야. 됐지? 그 다음에 4차 대멸종, 5차 대멸종이야. 여기가 바로 뭐다? 고생대고요. 얘는 중생대고 얘는 신생대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건 뭐다? 신생대다. 알았냐?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우리 이건 위에 건 해양 동물이고요. 자, 최초의 육상 생물은 식물입니다. 오케이? 식물이 먼저야. 양치 식물. 왜? 생산자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절지동물. 그 다음에 뭐 양서류 이런 것들이 등장했어. 자,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됐는데 오존의 농도가 이제 육상을 진출할 만큼 오존의 농도가 높아. 자외선을 잘 차단시켜. 그래서 육지식물, 육상식물 이렇게 나오는데 육상식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육상식물이야. 자, 그러면 같은 고생대인데 시작 시점이 달랐지, 맞지? 이건 뭐다? 시작 캄브리아기고 이건 뭐다? 실루리아기다. 알았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올 거야, 얘들아. 딱 봐도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게 누구냐? 해양이냐, 육지냐? 육상식물보다 해양동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그래서 대멸종의 기준이 되는 것도 얘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나 대멸종의 기준으로 삼기에 더 유리한 것은 해양동물입니다. 알았지? 육상식물이 아니라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거는 뭐야? 신생대고요. 어우, 수업을 해줬어. 가자. 자, 나의 생물은 고생대. 맞죠?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이거 알아내야 돼. 중생대 때 빙하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고 얘는 유일하게 전반적으로 온난이야. 그래서 평균 템퍼레이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았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중생대는 가장 높았죠. 낮으냐 가장 높았죠. 틀렸어요. 신생대 말기에는요, 얘들아, 따라 사빙삼간 시작. 자, 온도가 낮아진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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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빙하기가 있었어. 맞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간이라고 합니다. 사이간. 얘를 간빙기라고 해. 사이간. 간빙기. 간빙기는 몇 번이야? 3번입니다. 그래서 사빙, 삼간이다. 사빙, 4번의 빙하기야. 3번의 간빙기다. 사빙, 삼간. 알았지?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 디귿은 정답 4번입니다. 알았지? 야, 기억 디귿이다. 3번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 4번일 때도 있다. 자, 선생님과 카톡을 했네요. 문자인가? 카톡인가? 카톡 같아. 아, 온라인 수업이래. 온라인 수업. 선생님, 카톡으로 이제 질문 많이 받거든.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애들 카톡 쓰는 속도가 진짜 겁나 빨라. 답장 하나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질문 와. 무한 방법이야. 미치겠어요. 얘들아, 좀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연배 분들하고 카톡 할 때 천천히 좀 보내. 알았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선생님, 둘째가 이제 100일 됐거든? 이제 100일이야. 겁나 예민하다. 막 예민 보스야, 보스. 완전. 우리 아들은 완전 예민 보스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질문 받아야 되니까, 얘들아. 무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선, 생, 님, 저, 키, 질문, 있는. 미친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잖아. 맞지? 이거를 막 카톡, 지, 막 이런다니까? 내 핸드폰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 운동 에너지 전환 비율이 너무 많아. 알았어? 계속 진동 징. 알았어? 한 번에 좀 보내, 얘들아. 할게요. 갑자기 하소연까지 했어. 가자. 야, 옳은 학생 고르래요. 생물 다양성 이야기인데. 자, 우리 생물 다양성에는 기준이 크게 3가지.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뭐야? 종풍부도와 종균등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 다음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어. 맞지? 유전적 다양성은 뭐야? 유전자의 다양성.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것은 뭐다? 발현되는 형질이 다양하네. 그럼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성. 이게 뭐야? 변이의 다양성.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특정 면적에 얘는 뭐 논밖에 없어. 근데 얘는 뭐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숲도 있고, 산림도 있고, 와우. 알았지? 자, 이런 애들이 생태계가 다양하다라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얘들아, 어항, 저수지, 이런 것도 생태계야, 얘들아. 자, 그럼 얘 맞네요. 학생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야, 어떤 대화가 선생님이, 자,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근데 이렇게 누가 대화를 하냐? 말이. 자. 어제 선생님 반찬을 네거티브 열매를 먹어가지고. 봐.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서식지 파괴 요인이 4개 또는 5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주범이 서식지 파괴. 그 중에서도 서식지 단편화, 도로나 택지 개발에 의해서 분절되는 거. 오케이? 서식지가. 자,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그 다음 천적이 없는 외래종. 외래종 그래서 종류 다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건 인위적인 거고 자연적 요인에는 기후변화가 있어요. 산불, 화산활동, 지진 이런 것들, 기후변화. 자, 그래서 기후변화 설치 반응계 등으로 생물을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요인이 둘 다 포함되어 있지? 우리 온실기체 많이 쓰면 인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설치 파괴. 자,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봐봐.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야. 오케이? 자, 이렇게 이걸 체인이라고 하지. 체인이 사슬이잖아. 먹이 사슬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생태계가 있어. 근데 또 하나는 먹이 사슬이 겁나 복잡해. 그냥 이렇게 막 겁나 복잡해. 막 먹이 사슬이 겁나 많아. 그럼 먹이 사슬이 겁나 많으니까 뭐야? 그물처럼 몇 개 있지? 그래서 그물망, 맞지? 망을 형성하는데 이걸 먹이 그물이라고 해. 그럼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게 사슬이 하나만 있어. 그러면 자, 얘가 풀이고요. 풀을 먹고 사는 뒤지가 있어요. 뒤지를 먹고 사는 고라니가 있어요. 고라니를 먹고 사는 사자가 있어요. 알았지? 뭐 이렇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지가 뒤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얘도 뒤지고 얘도 뒤지는 거야. 알았지? 우와! 그럼 생태계가 파괴돼.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면 얘가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존재한단 말이지. 맞지? 얘는 가장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의 개체수나 종의 변화가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들아? 시작! 생태계 평형. 자, 그러면 이 생태계 평형은요, 주로 이 다양성 중 뭐다? 얘들아, 종다양성에 영향을 받겠지. 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니까. 알았지? 그래서 종다양성이다. 이거 꼭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거 풀고 엔딩 포즈 취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강 듣는 애들이 선생님 이거 해설 강의 막 보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대. 현강에 비해서는. 현강은 얼마나 재밌다는 거지? 미안. 야 20개씩 놨대. 자, 이거 뭐겠어 얘들아. 변이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자연 선택돼서, 오케이? 그 다음에 유전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뭐예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종이의 색깔은 뭐가 되냐면 환경이 될 거야. 환경. 흰색과 검은색 배경이래. 알았지? 자, 그럼 바둑돌의 색깔은 뭐가 될까요? 변이가 되겠죠. 자, 시행 전에는 20개, 20개였어. 알았지? 근데 시행 후에는 이렇게 됐대. 뭐가 많아졌니, 얘들아? 압도적으로 흰색이 많아졌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얘들아? 봐봐. 흰색 배경에 흰색 바둑돌하고 검은색 바둑돌을 놨어. 그럼 어떤 것만 보여? 검은색만 보이지, 맞지? 그럼 검은색만 계속 집어갈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럼 누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거야? 이 흰색이 살아남은 거지. 알았지? 오케이? 이게 자연 선택되었다. 자연에다가, 얘들아, 자연 선택설에 자연에다 환경을 집어넣어봐. 환경 선택이야.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면 돼. 야, 내가 선택 당한 거야. 알았지? 누구한테? 환경한테. 그죠? 환경이 뭐한다? 선택했다. 픽했다. 적합한 애를 픽한 거야. 야, 너 살아남아.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흰색 병에서 검은색이 죽죠. 오케이. 죽고 흰색이 살아남아서 개체수 비율이 원래 1대1이었는데 이제 40분의 36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한 것 같은데, 연이어서 했네요. 자, 근데 검은색으로 바뀌니까 이제 검은색은 안 보여, 잘. 흰색만 눈에 띄어. 그래서 흰색만 죽어나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20개가 됐을 때 증식이 되나 보다. 합이 20이지? 그럼 증식이면 곱하기 2가 되네요. 증식이면 얘도 증식, 얘도 증식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자, 흰색이 36개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개체수의 비율이 거의 같아지게 된다. 검은색은 살아남아서 뭐 한다? 유전을 하죠. 자손을 남기죠. 오케이? 번식을 하고요. 자, 그러면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 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감소하겠죠. 오케이? 왜요? 흰색 종이라는 환경에서 자연 선택되는 변이는 생존기에 살아남는 변이는 뭐다? 흰색이기 때문이다. 흰색 바둑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입니다. 마. 오, 흰색 종이에서 검은색 종이로 바뀌었대. 환경 변화시킨 거네. 오케이? 자,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것을 종합한 진화론이 바로 자연선택설,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오, 얘들아 이렇게 끝내봤어. 재밌었니? 할만했어?
자, 얘들아, 사실 이 구모는 아마 대부분이 만점 맞았을 것 같기도 해. 어렵지 않았지.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2028년도 수능 예시 문항을 보면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다들 과학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수준으로 수능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개념이 조금 혼동되거나 많이 까먹었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무조건 봅시다. 안녕!